네, 줌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저희를 즐겁고 활기차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고백을 하나 할까 합니다. 네. 좀 무리한 쇼핑으로 제가 공과금 납부를 조금 연체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줌마렐라의 도전을 보고 이제는 뭐 공과금 뭐 이게 되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없으리라 저는 좀 각오를 좀 다져볼까 합니다. 아침부터. 주말의 랭킹쇼에 아주 아름다운 개그먼 서성규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금 씨. 오늘 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성우 씨. 네. 뭐 의상도 왜냐면 오늘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쇼핑을 또 쫙 해가지고 우리 줌마렐라님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쫙 좀 성금 뽑아봤습니다. 씨가 쫙 뽑은 건 이제 신발과 이 바지 네. 이쪽을 네? 뽑으셨는데 네, 네. 보여지는 건 상체만 보여주시고 좀 속상합니다. 네. 성금 씨 수능 기억나시죠? 수능 기억나죠? 네, 어떠셨어요? 수능날 아침에 저는 최초로 경찰차를 타고 이동을 어머. 했어요. 그 네. 경찰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차, 네네, 경찰차. 차요, 경찰차. 또 이번에. 네네. 아침에 늦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늦었더니 경찰 아저씨가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네, 뭐 좋습니다. 평소에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고요. 네. 자, 오늘도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만한식 팀장님, 김준하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수능 세대가 아니시죠? 학력고사, 배치고사, 예비고사 예비고사. 세대입니다. 와, 예, 더 오래됐네요. 본고사를 봤습니다. 본고사 세대시군요. 예. 어떠세요? 그때와 지금 분위기 비슷하지 않을까요? 수험생의 비슷한 것 분위기들? 같습니다. 수험생들이 맞는 그 느낌은 비슷하고요. 또 네. 부모님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들은 발전했는데 이 수능이나 대학 입시는 발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전히 시험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긴장하게 하고 떨리게 그렇죠. 하죠. 예. 그리고 이 시험 하나로 뭐 자기의 그럼요. 어떤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판가름이 난다는 네. 거 하는 것도 조금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자, 우리 김 팀장님. 네. 어떠세요? 무슨 세대세요, 팀장님? 저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네. 그러시군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뭐 그때 나의 추억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네, 그때 사실 학력고사 하면 항상 추웠던 것. 네, 그렇죠. 선배들도 그렇고 네. 저희 때도 그렇고 이제 12월이라는 것도 있었긴 하지만 뭐 그거에 비하면 지금 수능은 조금은 따뜻한 맞아요. 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수능 한파가 없잖아요. 네. 다행히. 근데요.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없다고 해도 괜히 마음 한쪽이 좀 추운 것 같아요. 시험 맞아요. 보는 날은. 네. 자, 우리 김 팀장님이 피곤하세요. 입술도 많이 부르트셨는데 어쨌든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팀장님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먼저 정확한 정의를 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건강보험 하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질병이나 이렇게 사고 같은 걸 당했을 때 네. 목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보험의 원리로 네, 각자 조금씩 이제 부담한 이후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분한테 진료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보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 이제 매달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아.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도대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늘 좀 궁금했어요. 건강보험료에는 그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지역 가입자 가입자, 두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곱하기 네. 보험료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에 산정한 다음에 경감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그 가구 수에 따라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거기에 소득, 재산에는 이제 부동산하고 자동차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생활 수준, 그다음에 경제 활동 참가율 이런 것들을 다 책정을 해서 그런 항목들을 다 세분화합니다. 아니. 거기에 점수들을 매기고 네. 예, 매겨서 거기에 금액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경감료를 적용을 해서 예, 세대별로 이제 부과를 해서 좀 많이 복잡한 그 산정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네요. 이건 알겠습니다. 예. 그 재산, 예. 그 자동차, 뭐 예. 재산 이건 알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는 건 무엇을 평가를 하나요? 골프를 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 수도 있는 네. 부분인 거고요. 예, 경제활동을 또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경제활동을 다 세분화시켜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당신 골프 치시나요?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이제 소득을 정확하게 증빙할 네네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그 재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지고 소득이 얼마큼 평가하지만 이상이면 이 사람은 골프도 치고 이것도 할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네요. 소득이 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활 수준, 굉장히 좀 주관적인 평가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여기 좀 있다라는 바뀌었으면 거죠.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점수에 의문이 참 많았어요. 왜 저요. 이렇게 점수가 많지? 저 정말 점수에 의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요. 점수에 다들 의문을 가지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집 그 모든 공과금을 제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건강보험료도 제가 내는데 제가 1월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적거든요. 얼마 나왔는지. 그래요? 네. 근데 4월 달만 되면 폭탄을 맞아요. 아니 제가 무슨 병원을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참 이상합니다. 이게 마의 4월인데 그래요. 왜 성우- 그럽니까? 그래요. 도대체? 성금 씨 같은 예. 경우는 네. 뭐 병원 갈 일도 없고요. 네. 식당만 가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4월 달 왜 그런 사실 이제 건가요? 건강보험이 원칙적으로 이제 매년 1월에 인상을 시킵니다. 근데 네. 모든 이제 기업의 회계 연도라는 게 있죠. 이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4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인상을 하지만 전년도 거 이분이 얼마만큼 소득을 벌었는지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네. 합산한 이후에 이거 가지고 이제 전년도에 못 낸 미납된 요금을 더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대로 예. 예정됐던 소득보다 더 적게 벌었다라고 하면 더 줄여서 부과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네요. 전년도에 예.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맞죠? 수입이 많이 창출했으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2011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2012년도 4월에 폭탄을 맞는 거네요. 그 경우는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 걸 기준으로 네. 올해 보험료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많이 벌었는데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못 벌었다라고 네. 하면 내년에 이제 다시 4월에 정산할 때 조정이 좀 되고. 조정이 좀 네.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요. 자, 팀장님. 요즘 근데 이제 경기 불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해서 좀 제가 버는 건 요만큼인데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민원을 제기하면서 좀 줄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네. 상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약간 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하우스푸어일 경우에는 요즘에 불경기 때문에 그 자영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네. 아까 저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들이 이제 다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우스푸어이지만은 일단 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재산에 대한 그 성과는 그러니까 점수는 좀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는 예. 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데 보험료 좀 많이 내고 있으니까는 이것 좀 어떻게 줄여달라. 나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데 그 대출금은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잘못된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즘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하우스푸어입니다. 그렇죠. 하우스푸어는 뭐 빚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겨우겨우 장만을 했는데 네. 지금 그 대출의 이자 갚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맞습니다. 보험료에는 또 그게 또 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따로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거든요. 네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예. 저도 부담스러워요. 어떠세요? 많이 내시죠? 저희는 이제 집에 있는 분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육아에 전념을 그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일을 했었는데 이 직업군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집에 계신 분의 직업군은 그러니까 뭐 프리랜서, 그러니까 배우나 뭐 이쪽이나 연기자나 혹은 뭐 이쪽의 뭐 연출이나 이쪽의 직업군들은 일을 안 해도 언제 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걸로 상시 본다고 해요. 굉장히 잘못돼 있죠, 이것 그건 좀 또한. 조정이 필요할 것 근데 이거 같아요. 조절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일을 했던 소득 대비 지금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안에서 우라통이 치미는 거죠. 그렇대요. 천불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예.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빚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또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는데 그건 인정을 안 해주고. 아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레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아닌데 또 즐기는 것처럼 봐주고. 네.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럼 내가 결혼 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한껏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가 결혼을 하고 일을 싹 그만뒀어요. 그렇죠. 그럼 제 수입은 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보험료 한껏 올라가 있잖아요. 계속 나온다는 이게 거죠. 계속 나온다고요? 그렇죠.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야. 일단 지역 가입자죠.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예. 프리랜서고 또 연기자나 뭐 이쪽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성금 씨가 육아 때문에 놀고 있어도 네.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인정을 해주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요. 한 20분, 30분을 통화를 했는데요. 아유, 안 먹혀요. 당연하죠. 1년이 걸리는 걸 20분 통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어쩌라고요 한마디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러고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팀장님들 두 분께서는 어쨌든 현명한 소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아주 꿰뚫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마 팀장님께서는 네. 본인이 내고 계신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적당하다고 제가 분류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저도 이제 직장 가입자로 내고 있고 저희 남편도 직장 가입자로 이제 내고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은 없지만 네. 저희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은 끊기는데 그때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 가게 되면은 그렇죠. 예, 보험료가 또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저의 전략으로는 네. 집을 안 사고 자동차도 그때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재산 상태를 이제 줄여가는 부분들이 예,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예. 금액이 좀 적어질 수 예, 있다. 이런 노후에는 여러 말씀이시죠? 가지 좀 경제적으로 그렇죠, 압박이 그렇죠. 심할 텐데 그럴 때 보험료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노후에 이제 갑자기 나오는 예.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 요거는 금요일 날 보면 행복한 은퇴라는 그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참 재밌는데 그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거 보면서 야, 이 노후에도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를 네. 좀 줄일 수 있구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내일, 10시죠. 내일 이 시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직장 가입자들은 분명히 네. 조금 지금은 좀 부담이 없습니다. 그쵸. 회사에 내주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 같은 이제 지역 가입자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 우리 성금 씨가 또 네. 랭킹으로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사드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쇼핑하느라 공과금 연체했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네. 근데 쇼핑할 때 그 돈은 아깝지가 않은데 건강보험료 내는 돈은 왜 이렇게 아깝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랭킹이요. 네. 건강보험료가 억울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아우, 억울한 이유. 네. 저 여태 억울한 이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요약하면은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에 네, 계속 내니까. 예. 요거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있나요? 뭔가 있나 본데요. 예. 서진 씨는요? 저는요, 병원을 잘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가는데 매달 몇십만 원씩 내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죠. 병원 그렇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전 또 억울한 건 또 있어요. 네. 병원을 갔습니다, 한번. 갔는데, 제가 갔던 병명, 혹은 제가 치료받았던 거는 건강보험의 그 사항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맞아요. 흉터가 질병별로 있어갖고 흉터를 좀 다릅니다. 없앴는데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약국 가서 약을 샀더니 약값이 7만 원, 8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보험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아이쿠야. 뭐. 포함료는 이렇습니다. 꼬박꼬박 내는데. 어떠세요? 건강보험료 지금 뭐 랭킹 안에 저희 질문이 내가 억울한 이유인데 억울하시지 않으신 표정이십니다. 두 팀장님께서. 이런 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인데 네? 보험료는 나보다 적게 적게 내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가능할 거죠? 수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랭킹 안에 있나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온 얘기가 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한번 4위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읽어보는 하겠습니다. 수준으로 가죠, 오늘은 그러면. 네네. 네. 4위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 병원에 안 가니까. 성금 씨 얘기네요. 그래. 네. 네. 자, 3위입니다. 똑같이 버는데 직장 동료는 나보다 조금 내. 왜? 이거, 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이거 좀 우리가 억울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 지금 팀장님이 하신 예.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벌면 똑같이 냅니다. 내야죠. 네. 이제 외려 이제 이런 거죠. 직장 가입자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번 소득만 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버는 돈이 있을 경우에 네. 예, 그렇죠. 나는 괜히 직장을 다니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죠. 예.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한 예. 100만 원 번다고 신고를 하고 본인은 뭐 다른 자영업을 외적으로. 하거나 뭐 예.
뭐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부과 기준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성금 씨, 그러면 다음은 몇인가요? 네, 2위는요. 뭐든지 매달 내는 건 부담스러워. 요건 저희 중에 안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보면은 네. 은퇴 후에 네. 지역 가입자로 변환되면 그쵸. 나오는 것들 네. 그러면 또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영예 1위 뭐가 있을까요? 자, 영의 1위는요. 수입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그대로야. 아까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 맞아요. 제 얘기요. 네. 조정받기까지 여러 번 전화를 해야 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요. 그죠? 근데 결론은 그거 뭐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해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 뭐 와, 도저히 말이 안 네. 통합니다. 그러시는 그래요. 분들이 워낙 많나 봐요. 맞아요.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것 같은데. 어쨌든 팀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씁쓸하고 마음 아픈 얘기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거 조금 해피하고 행복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더 씁쓸한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네, 그러지는 네네네. 않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이 매년 이제 보험료가 바뀌어요. 네, 근데 내년 인상률은 한 1.6%, 네, 사상 최저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본인 소득의 5.8%를 내셨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5.89%로 0.9%가 늘어나고요. 지역 가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재산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이제 점수로 만들어서 이 점수 곱하기 170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172.7원. 네. 약간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랐네요. 좋은 얘기가 그래서 아니네요. 네. 보험료는 그러니까. 항상 매년 좀 네네네,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인상률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밖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소득자가 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거의 한 7,2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좀 부과를 하겠다. 네. 예, 직장인분들도요? 네,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렇죠. 예,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부과를 하는 경우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데 이제 알바보다는 7,200 정도 벌려면 1년간에 네, 주로 이제 임대소득자가 가장 그렇죠, 많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럴 경우에 이제 거기에 부과를 해서 평균적으로 월 한 52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 지역 직장 가입자가 17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3만 5천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이게 건강보험료 그 재정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피부양자인데 연간 소득이 한 4천만 원 이상 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지역 가입자로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보 재정을 좀 확충하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매년 이제 인상이 되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인상폭이 조금 좀 적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월 평균 얼마 정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예. 금액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라서 보면은 내년에 이제 직장 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가요 93,939원에서 92,934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1,455원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78,127원에서 79,377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1,25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일단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상폭이 이제 인상폭이 좀 적다는 적으니까요. 거. 예.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 그 내년부터는 무슨 보장성 확대 대상자가 또 정해졌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장성 강화가 사실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사실 뭐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그 밖에 이제 내가 내는 돈은 적다면 더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바뀌는 부분이 우선 이제 틀니가 그동안에 이제 완전 틀니만 보장이 됐었습니다. 와, 이거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부분 네. 틀니도 네네. 이제 75세 이상 노인은 보장이 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초음파 치료라든지 뭐 네네.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동안은 비급여라서 예. 꽤 많이 돈을 냈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그 질환을 좀 선정을 해서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안에 급여 항목으로 좀 포함을 시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치아 치료하는 그쵸. 치석의 치료 이런 것도 간단한 치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네, 급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 이제 암 환자분들 그 치료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치료제가 TS1이라든지 넥사바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네네. 약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암 치료제잖아요. 네, 암 치료제인데 이런 게 그동안은 100% 다 본인이 내셔야 되거나 그렇군요. 50% 본인이 내셔야 되거나 해서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으셨는데 이게 이제 5% 네, 보장률이 이제 5%로 줄어들고요. 또 이제 한방 치료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방 한약제도 이제 첩약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 다려먹는 그쵸. 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여성 질환이라든지 노인 질환들 이런 거 좀 선정해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3년간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네, 이렇게 이제 아주 보장률이 건강 굉장히 소식이네요. 늘어났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그거는 왜 없나요? 왜 MRI나 CT 이런 그렇죠, 거들 그렇죠.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건강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게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를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금 씨 같은 경우는 저는 MRI, CT. 네. 포함이 안 되죠. 일단은 포함이 됩니다. 네. 되나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그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는 건강보험에 일단 포함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급여냐 비급여냐가 나눠지는데 급여 항목은 이제 한 80%는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20%만 내가 부담을 하는 거고 네. 비급여는 전액을 내가 부담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MRI나 CT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그 디스크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럴 때- MRI 아니면 그렇죠. 할 수가 없잖아요. 디스크가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아파서 검사일 갔었을 경우. 때는 되는 거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고 내가 혹시나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 하고 검진을 받는 거면 안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의사가 이 사람한테 이런 MRI나 CT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예, 진단을 내리고 그 네. 진단에 의해서 그 처방에 의해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애매하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맞아요. 병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특히 어르신들은 그러신 분들 굉장히 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네, 알았습니다. 의심될 때는 바로바로 아프시면 병원 검사를. 가셔서 네. 네, 의사의 그렇죠. 그 처방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이 요즘 아이들이나 성인들 또 젊은 층들에게는 이 치석 제가 뭐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 최근에 바뀐 게 된다라고 들리는데요. 됐습니다. 최근에 뭐 맞죠? 그 6세 이하의 그 치아 혼매우기라든지 네. 치료를 위한 치석 치료는 이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치과 치료가 그동안은 비급여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급여 안에서 보장을 좀 받아서 네. 네, 저렴한 네. 의료비로 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잘 활용하면요. 건강보험료도 비싸지만 또 낼만합니다. 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건강보험료 비싸다 이제 불만들이 좀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또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요. 모범적인 제도라고요, 세계적으로도. 네, 세계에서 그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런 성과를 이뤄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국은 네. 보험료 때문에 지금 네, 그쵸. 건강보험 네, 때문에 네, 난리가 건강보험이 났습니다. 없어서 네.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네. 그런 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저 만화식 팀장님께 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보장이 미흡한 것 같은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많이 발전을 하고 외형적인 성장이나 이런 발전들 많이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병원비에 대한 그 부담이나 고통들을 그 줄이는 데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그 보장률은 62.7%인데요. 병원에 가셨는데 총 진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627만 원, 62.7%가 되는 거고요. 환자 본인 부담이 323만 원에서 37.3%가 본인 부담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뇌질환 질환 등의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67%까지 이제 그
부담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예. 근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그 평균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보통 1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2배 본인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건강보험을 가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보험들을 또 가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중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간 의료 보험 가입률이 거진 그 78% 매달 내는 비용만 해도 평균적으로 18만 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같이 좀 경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 보험료를 두 가지로 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춰주고 국민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민간 보험회사만 배를 불려주고 예,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지만 본인 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본인 부담금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까요? 네, 일단 이번의 경우에는 그 20%가 본인 부담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원 치료하는 경우에는 병원 크기별로 좀 다른데, 대학병원 가시면 한 60%,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의원에 가시면 한 30%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프시다고 바로 대학병원 가지 마시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고요. 네. 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 밖에 이제 약국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30%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세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보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건강보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오늘 쭉 알아봤는데 이것 말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네. 한번 좀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더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 요것을 조금 우리가 저렴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뭐 필요성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은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말씀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능이 끝나서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긴장이 좀 풀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의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